이번에는 이제 3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몸이 좀 많이 마른 편이고 턱이 뾰족해요. 그리고 이제 코도 쭉 뻗어 있고 아주 이제 잘생긴 분이죠. 아랫배가 찬 편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이는 많지 않은데 임신을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산이 한번 되신 후로는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시술하고 2번씩 했는데도 다 실패를 하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다시 이제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이 임신을 이제 잘 성공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셨대요. 요새 젊은 분들 뭐 인터넷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정이 잘 되는 한약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 말씀이 자꾸 실패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한 번에 임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 재밌죠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노력을 잘 해보시죠 하고는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진찰을 해드렸어요. 이분은 몸이 마르고 이제 턱이 뾰족하면서 코가 쭉 뻗고 아랫배가 찬 편이다. 이런 형상의 분들은 대개 혈이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성분들은 피가 충분해서 자궁에다 잘 보내줘야 자궁 기능이 좋은데 부족하니까 자궁에 혈액이나 영양분을 충분히 못 보내주죠. 그러니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임신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하체에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긴장을 잘하고 이런 체질에 속하시고 또 아랫배가 차요. 그러니까 대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은 아랫배가 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아랫배가 찬 거는 자궁이 겨울이다. 그래서 이제 봄을 만들어줘야 싹이 잘 트고 건강하게 임신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치료를 할 때에는 이제 그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다음에 피가 충분히 만들어주는 이제 보혈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던 상황에서 한동안 치료를 하고 이분도 이제 얼굴이 환해지시니까 시험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단번에 임신이 되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분한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유산을 하고 나서 그 자궁을 조리하는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이분이 말씀하신 그 수정이 잘 되는 치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의 체질과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면 그게 바로 수정 잘 되는 치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임신을 잘 하셔서 본인이 좋아지시니까 또 친구도 해달라고 또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임신이 되고 이제 잘 유지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 한의서에 보면 임신 전과 또 임신 중, 출산 후 각각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다 있어요. 그러면 임신 중에도 충분히 한약을 드시고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들 보면 임신 중에 한약 먹으면 아기가 안 좋지 않아? 또 임신부가 안 좋지 않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의사에 쓰여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무수하게 임상 경험을 다 해서 검증이 된 그런 치료법들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안전한 거죠,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요새 보면 무슨 임상 논문이라든지 신약 개발하고 이래서 나오는 것들은 길어야 1, 20년. 그렇죠. 그럼 그거는 몇백 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새 어떻게 해요? 동물한테 실험해요. 동물이 이제 괜찮다 하면 사람한테 해요. 그래도 그것도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된다 해서 폐기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서에 쓰여 있는 치료 방법들은 이미 검증을 다 거친 안전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얼마든지 이제 오히려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농약, 한약에 농약하고 중금속 들어서 그거 괜찮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들은 이미 식약처에서 검사를 다 통과해요. 그런 약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한테 진찰을 해서 한의원에서 약을 드시는 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안심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임신 중에 불편한 거는 이제 태아가 불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임신부들이 어디가 불편하면 즐거울까요? 아니요. 안 즐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게 되고 불편한 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요.
그럼 그게 아가한테 다 가요. 태아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예민하거나 이제 병약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건강하고 아주 성격도 좋고 이런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 중에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들, 우리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태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태교라는 것은 시간 정해서 무슨 태교 음악 듣고 뭐 좋은 동화책 읽고 이렇게 시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10개월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딱 되면 우선 음식 조심해야 돼요. 섭생. 그다음에 앉는 자리부터 뭐 자세라든지 또 좋지 않은 말 안 듣고 안 좋은 상황에는 피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심을 했어요. 10개월 내내. 이게 바로 태교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엄마가 건강한 몸과 마음이 유지가 돼야 그게 태아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아기도 이제 성품이 좋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지난 나이실 거지만 주변에서든지 이럴 때 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지금까지 이제 유산하고 인공수정, 뭐 시험관 다 실패했던 분이 아주 건강하게 임신하신 분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